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은지입니다. 매주 지역사회 현안을 소개하고 해법을 진단해보는 우리 동네 구석구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들어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부쩍 선선해지는 걸 느끼면서 유달리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드디어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독서나 단풍놀이도 떠오르고요. 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1년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맺는 수확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가을 어떻게 지낼 예정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네. 오는데 원래 가을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단풍놀이도 가고 뭐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고 한데 사실 저희 정치인들한테 가을은 행사의 계절입니다. 네. 그 지역에 가을이 되면 여러 체육대회라든지 축제라든지 뭐 여러 지자체나 단체들에서 개최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들에 이제 크고 작은 자리에 참여해서 인사드리는 게 저희 또 주된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주말 같은 때 금토일은 거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사 다니느라 바쁘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바쁘게 지낼 예정이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치 이외에 본업으로 하고 있는 그 연구 활동인데 그 2학기 개강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번 학기에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한 학기에 이제 한 과목씩은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요. 또 출강도 나가야 돼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너무 바쁘신데요. 네, 바쁘죠. 네. 그렇게 바쁘게 다니시면 이제 얼굴이 한층 더 까매지실 것 같은데, 네. 가까운 곳에 단풍 나들이라도 한번 다녀오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더 까매지면 이제 화면에 이만 네.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풍놀이는 고사하고요. 단풍놀이는 제가 못 가는데 단풍놀이 가시는 분들 아침에 새벽에 네. 이제 버스 인사 많이 다니거든요. 아이고. 올 가을에도 한 1000대 한 버스 정도 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유,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들리는데요.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포스트 코로나 체육 문화예술의 침체와 회복인데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하면서 전 세계적 팬데믹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5월 WHO의 발표로 약 3년 4개월 만에 종식이 되면서 일상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도 최근 코로나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8월 31일 날이죠. 대한민국 정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4단계로 하향 조정했다는 것은 이 코로나가 이제는 독감과 같은 그런 수준의 질병으로 규정을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저희가 엔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이 엔데믹이라는 표현이 이 풍토병이나 이런 독감과 같은 이제 일반적인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로부터 엔데믹 시대로 돌아갔다라는 거고, 이게 8월 30일이라는 게 국내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에 1319일 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의 독성이 좀 약해졌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도 주식됐고,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개발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대한민국 정부도 한 거고요. 그러나 아직 하루에 한 3만 명 이상 한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여전히 고위험군,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인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좀 위험한 질병일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됐다 하더라도 이 엔데믹화된 코로나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그리고 또 다른 감염병이 등장할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두는 그런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뉴스 보도를 보다 보니 이 코로나 등급이 낮아지면서 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건수도 굉장히 줄었다고 그렇습니다.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코로나인데도 이제 감기처럼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엔데믹이지만 그래도 더 저희가 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 한국이 전 세계 지금 최근에 코로나 발병률의 80% 정도 네. 차지한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만이 왜 이렇게 많냐라는데 제가 깨알 정보 하나 알려드리면 이건 네. 통계에 좀 조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코로나 발병,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게 한국이 유리하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은 걸로 나오긴 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추세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대응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이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당시에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침체됐던 분야 중 하나가 이 체육,
문화예술 분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도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 모두가 힘든 시기였는데 특히나 그러니까 다른 분야, 그러니까 혼자 해야 되는 일들, 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괜찮습니까? 네, 잠시 생방송 중에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이게 사실은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이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다수가 모여서 가능한 체육 활동,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연 이런 것들은 정말 큰 타격을 입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집단 감염이 한참 막 유행을 할 때 한국에서 그때 그 3단계 셧다운 됐을 때 있잖아요. 네. 이때는 거의 뭐 공연, 종교활동 이런 거 전면 다 중단되고, 그 다음에 실내 체육 시설들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운영이 중단하다 보니까 너무나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특히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은 실내 체육 종사자들 이야기예요. 이게 지원금들도 막 사업하는 분들한테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 실내 체육 종사들이 특히 힘들었던 이유는,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이 실내 체육 운동, 뭐 헬스가 됐든, 그게 뭐 축구가 됐든, 뭐 어떤 제가 하는 격투기가 됐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멤버십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 멤버십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할 만큼 회원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이 멤버십이라는 게 한 번 중단돼서 빠지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뭐 한 달, 두 달 월세 내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운영비들을 충당하는 것은 사실은 그걸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빠진 회원들을 다시 어떻게 모집하느냐 네.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정말 계속해서 장기적인 어려움에 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1년 7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활동을 할 때 저희 당내에 요즘 것들 연구소라는 게 있었어요. 누구냐면 지금 중기부 장관인 그 이영 국회의원이 소장으로 있고, 저희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좀 참여하던 그런 단체였는데, 여기서 실내 체육 종사자들이랑 수차례 만나면서 그들의 고충도 좀 듣고, 그다음에 대안도 마련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방법들을 같이 고민했던 그런 활동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그때 한참 이제 초기에 백신 맞고 이럴 때 우선 접종을 좀 해달라. 왜냐하면 실내 체육 같은 경우는 접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원들을 받을 수가 없고, 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운동할 때 집단 발병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만 우선 접종을 해달라라는 그런 법안들을 추진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어가지고요. 하여간 이 당시에 진짜 끔찍끔찍한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네. 저도 그때 힘들었던 시기들이 좀 맞아요. 생각이 예. 나더라고요. 네. 제가 다니고 있던 헬스장도 금전적인 문제로 이제 폐업 위기까지 네, 갔었던 맞아요. 경험도 있고요. 네.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막 저희가 이분들 막 실제로 만났을 때 헬스장 그 사장님이었던 거, 그 언론에도 크게 났었는데 막 네. 자살하시고, 네. 그다음에 막 폐업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더 대출들을 받아가지고 네. 생활이 더욱더 공공해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해서 진짜 안타까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택배나 다른 부분까지 네. 일을 하시면서 맞아요. 그렇게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서 그랬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시기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남양주시의 체육문화예술계도 이렇게 어려웠던 사정은 마찬가지였겠죠?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정치인들한테 가을 그리고 네. 봄 이런 계절들이 행사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거의 3년 동안 모든 공식적인 대회 행사, 대면 행사들이 네. 다 취소됐었어요. 이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 위원장 3년 정도 됐거든요. 처음에 딱 와서 일을 하려면 이제 지역 주민들을 막 만나고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인 정치인으로서는 되게 힘든 시기를 저도 네. 보냈었는데, 사실 저같이 뭐 어디 다닐 데 없다, 누구 만날 수가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소소한 부분이고, 개인 사업자들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파산에 달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개인 사업자들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남양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든지, 네.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련된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역시나 여러 가지로 이제 행사들을 하고 뭔가 기획들을 계속해야지 이런 지원도 이어지고 뭔가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중단되면서 이 분야 자체가 다 침체되고 가라앉는 네. 그런 현상이 있었어가지고요. 모든 지자체들도 힘들었지만 저희 남양주시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이 정말 엔데믹이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잘 버텨낸 게 정말 다행이고 또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는 지자체나 각종 단체들에서 주최하는 시민 행사들이 다시 활성화돼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아무래도 현장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네. 이런 변화를 실제로 많이 체감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가을부터인가요?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중단됐던 행사들이, 대면 행사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100명, 200명 이렇게 모이는 행사들이 서서히 다시 재개되고 있구나라는 네. 걸 느끼면서 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남양주시 시민의 날 기념식을 했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기념식도. 네. 근데 작년에 했던 기념식이 3년 만에 개최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한 5년, 4년 만에 개최됐다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가서 제가 축사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3년 만에 뵙습니다, 5년 만에 뵙습니다 할 정도로 진짜 오랜만에 개최된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작년 가을부터 서서히 이렇게 재개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어진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니까, 특히나 체육 행사, 그다음에 문화 행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평년에 매년 하던 행사들은 통계적으로 평균 이 정도의 인원이 온다라는 추계가 있는데, 그 추계에 많이 못 미치는 거죠. 아직 불안해하시니까 다 많이 못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행사를 재개했더라도 좀 축소된 규모로 행사를 진행하고 하는 네.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올해 봄부터는 거의 이제 많이 올라와가지고 일상의 회복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뭐 이통장 협의회나 아니면 지역 체육회나 이런 데 가보면 일단 거기 소속되어 계신 회원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힘들었던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사립예술단체나 그 다음에 클럽, 그러니까 종목별 보면 클럽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은 이제 지자체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는 분들은 아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하면서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올 봄부터는 거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네. 있고요. 이제 추석을 전후해가지고 진짜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일정표 보면 이번 주 토요일만 막 10개씩 이렇게 오, 있는데, 네. 막 분 단위로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분출하는 수요들에 맞춰서 네.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의 제 생각으로는 올해 정도면 예전 모습을 다 되찾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셔서 이번 가을 단풍 구경은 정말 못하실 것 같은데요. 못하죠, 예. 네. 그래도 침체되었던 문화예술계, 체육계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의 바람과 노력이 가장 컸겠지만, 지방 정부에서도 여러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예. 네. 그럼 남양주시의 체육문화예술 지원 정책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워낙에 다양하죠.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들여서 그 문화예술 공간, 그 다음에 체육 공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프라 마련이죠.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하는 노력들, 그 다음에 계속 낙후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 보수하고 막 이런 노력들은 꾸준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민선 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제가 좀 특이하게 소개할 만한 것은 바로 휴먼북 라이브러리라는 사업입니다. 이게 민선 8기 이제 저희 공약이기도 했고, 네. 제가 직접 설계하기도 한 그런 공약인데요. 먼저 잘 생소하실 것 같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소개를 해드리면, 이 휴먼북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시민 한 분 한 분이 도서관에 딱 소장된 책처럼 네. 본인의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전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청소년인데 앞으로 네. 뭐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앞서서 그 경험을 했던 전문가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정말 반짝반짝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열람 신청하는 겁니다. 열람 신청을 하면 그분과 1대1 혹은 다대1로 오셔서 강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일종의 멘토링을 해주시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이 재능기부 플랫폼 사업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되게 각계각층의 휴먼북들이 등록되어 계시거든요. 저희 주광덕 남양주 시장님도 휴먼북으로 등록되어 있고, 저도 휴먼북으로 등록되어 네. 있습니다. 어떤 거 네, 멘토하시나요? 재밌는 게, 네. 저는 원래 연구자 출신이고 네.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주짓수를 가르쳐요. 네. 자, 청년대 주짓수를 가르치고, 네. 주광덕 시장님은 원래 법률가 출신이시고 지금 네. 정치인이신데, 이분은 중학생들한테 테니스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업과 상관없이 본인이 네.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나름대로 아마추어지만 내공이 쌓였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똑같은 아마추어인데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 전수를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고, 지역에 사시는 연예인, 네.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작가, 그 다음에 뭐
여러 봉사활동을 두루 하셔서 모든 경험을 해보신 분들, 막 이런 분들까지 다 지금 여기 등록이 되어 계셔서, 여러 시민들께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신데, 다만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제가 처음에 이 정책을 설계할 당시에는 이게 모바일 중심의 플랫폼 사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면 어떤 휴먼북인지 검색해보고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이었는데, 아직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구축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인 지금 일들을 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면 지금 침체된 문화예술계 네. 이런 활동 관련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휴먼북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지금 왜 이 파트에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주광덕 시장님 테니스 가르치신다고 네. 얘기했는데, 이런 지역사회 리더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침체된 이 분야부터 먼저 돌면서 좀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중이에요. 휴먼북 이 라이브러리의 여러 가지 주요한 굵직굵직한 강연 사업 중에서 테니스, 그러니까 어린이 테니스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학생, 뭐 고등학생 중에서 테니스를 배우고 싶은데 좀 어디서 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몇 군데를 지정해서 테니스장을 빌려서 여기 주광덕 시장님 이외에도 이 테니스 선수들 진짜 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 이런 분들이 저희 휴먼북으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같이 가셔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이 테니스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벌써 제 기억에 한 3-4차례 순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클래식 교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연장 나와서 이렇게 클래식 보고 하려면 조금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은.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더 그럴 텐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그 관현악단이 직접 찾아가서 이 클래식 공연을 보여주고 가까이에서, 그 다음에 심지어 좀 알려주면서 이 클래식 악기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휴먼북 라이브러리 사업의 일환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문화예술 혹은 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여기에 좀 나도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관심이 좀 간다,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마치 네이버의 지식인 활동처럼 네. 본인들이 쌓은 값진 경험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네.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큰 성과를 낼 거라 생각하고, 벌써 지금 좀 유명해져가지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만 구축이 된다 그러면 네. 더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체육회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저희가 지금 민선체육회,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 회장은, 남양주시 전체의 체육회 회장은 선거를 통해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기인데요. 네. 2기 그 취임한 윤성현 회장을 필두로 해서 남양주시 체육회 같은 경우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번 제2기 체육회의 목적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 한 분 한 분이 각 1인 1종목 이상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네. 열심히 이 생활체육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가장 큰 성과로는 저희 역시나 민선 8기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던 K4, 그러니까 K4라고 그러면 저희 K리그 있잖아요. 네. K리그의 이제 하위 리그인데, 이 K4에 진출할 남양주 시민구단, 그러니까 남양주 FC라는 거를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이게 지금 거기 그 대표, 그러니까 그 조합 대표까지 지금 선출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12월에 창단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완성이 되면 나름대로 되게 유익한 성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좀 자랑하자면, 지난 5월에 있었습니다. 제69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네. 여기는 각 지자체에서 대표 선수들, 종목별 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서로 올림픽처럼 막 이렇게 남양주시의 모든 이제 지자체에서 가서 겨루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종합순위 10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10위라 그러면 별로 안 대단해 보이지만, 네.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그 성취상이라고 있어요. 가장 많이 성적이 오른 지자체에게 주는 거. 이번에 저희가 성취상 1위를 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 한 10,000점 정도였어요, 총점이. 네. 근데 이번에 5,332점이 향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50%가 형성이 돼서 15,000점 정도 저희가 네. 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성취상을 탔는데,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지금 남양주 시민 전체가, 그리고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 전체가 이 체육 문화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의 분위기 반전, 그다음에 변화들이 이끌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생활체육.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끝난 상황에서 개인의 위생 관리를 비롯한 네. 체력 향상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런 흐름에 맞춰서도 이 생활체육 1인 1종목 시대는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 저로서도 네. 흥미롭게 들립니다. 중요하죠. 아나운서께서도 운동하세요? 네, 저는 풋살을 하고 있어서. 풋살을 하세요? 네. 오, 그러시군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남양주 FC 창단에 굉장히 오. 반짝반짝한 눈으로 네, 이야기를 듣고 네, 있었습니다. 꼭 해야겠네요. 예. 네. 이렇게 부단한 노력들이 모여서 큰 성과를 거두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최근에도 이 남양주시의회에서 의미 있는 일이 추진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걸까요? 지난주부터 남양주시의회에서 이제 임시회 회기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1일 날 얼마 안 됐는데요. 저희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남양주시 예술인 기본소득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네. 이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였는데요. 경기도 예술인 기획소득이라는 건데 이게 예술인들이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좀 기본적으로 뭐 유명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여러 예술인들, 특히 청년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 많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닥쳐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소득을 보장해주고 왕성하게 예술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지원해주는 기본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요. 6월 28일 날 경기도 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통과를 했어요. 어차피 예산을 수립하려면 관련 조례가 있어야 하니까 도의회에서는 먼저 이걸 그러니까 통과시켜 놓고 각 시군구로 이제 보냈는데 다른 시군들은 사실은 거의 다 통과가 됐는데 남양주시는 지난번 회기 때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부결된 이유가 사실은 별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게 그 어떤 의원이랑 그 다음에 지자체가 동시 발의돼가지고 이게 충돌하면서 물론 다소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동시 발의를 이유로 해서 부결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시민들께 많은 비판도 받고 또 특히나 여기에 수혜자가 되는 예술인들은 되게 많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된 것이거든요. 물론 시의회에서 조금 다소 수정한 그 대안 조례가 이번에 통과된 거기 때문에 조금 다소한 내용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중위소득 120%까지 네. 선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원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50% 이렇게 매칭해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만들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기쁘게 전 좀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 회기에서 추경 예산 심사가 있어요. 남양주시에서 의회에다가 한 2조 정도 되는 추경 예산안 2023년도 2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을 했고 이걸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문화예술 체육 관련된 예산이 한 40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K4 관련된 시민구단의 운영자금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한 40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지금 이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리 없이 이게 통과될 것이라고 보이고 이게 아주 많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숨통을 트이는 그런 기본적인 마중물로서 좀 작용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갈 길이 멀다라는 네.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게 왜 제가 현장에서 느끼냐면 오랫동안 사실은 비대면이 활성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억눌려 있었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뭐 조금 재밌게 말씀드리면 체육대회라든지 어디 축제에 가면 그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댄스 타임 같은 게 벌어지면 네. 거의 광란의 파티가 네.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 보면서 진짜 그동안 이렇게 흥들이 많으신데 모일 공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좀 억눌려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면 활동이 재개됐으니까 이제 많은 공간에서 여러 기회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랑 만나서 활동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시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인프라는 기존에 있던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충족하거나 이럴 만큼 최신식의 어떤 시설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시설이라는 게 옛날에 지어진 뭐 체육관이라든지 혹은 문화예술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낙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또 새로운 시설들, 신식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미비해가지고 좀 부족하고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좀
나갈만 하니까 뭐가 부족하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계시다는 걸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몸소 체험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게 재원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재원이, 이게 재정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들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체육 예술 관련된 거는 아무래도 생계 지원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장 앞에서 정말 돈이 없어서 막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문화예술 찾고 막 체육 찾고 하기가 조금 한가한 소리처럼 들리는데, 저는 사실은 최근의 트렌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강, 체육을 통한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뒷받침되었을 때 전반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로 밀리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아주 타격을 받은 이런 문화예술 분야, 그 다음에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좀 먼저 우선 긴급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아마도 내년도 이제 본 예산 같은 데다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편성하는 것, 이 노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혹은 뭐 외부에 있는 그 기관과의 대협력을 통해서 예산들을 끌어오고 여러 가지 운영 프로그램들, 사업들 이제 유치해 와서 남양주시 시민들이 보다 풍족하게 인프라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꼭 뒷받침되어야 한다. 저도 그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힘들었던 코로나 시대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이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시민들이 단순히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간절히 소원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구석구석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